자, 이번에 6번째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자, 전효옥 전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대면 보고를 받아도 뭔가 추가적인 질문이 없이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종시를 설치하는 문제, 당시 이제 친이계, 친박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의 야당과 여당의 관계인데 특별히 그 반응을 내는 것도 전화로 상의하는 모습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난 전효옥 전 의원의 얘기, 그 장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세종시 그 이전 문제로 막 난리가 났는데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저도 감은 잡았어. 그 와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랬더니 네, 막 당황하더니 저쪽으로 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통화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미 끝났었어요. 수정안 통과됐고요. 네. 저 장면, 제가 오늘 오후에 전효옥 전 의원을 만났는데 세종시 수정안 통과되고 이런 과정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을 내놔야 되는지를 막 망설였고 당황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어디서 전화라도 좀 통화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표가 어디론가 가서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저 장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박성부 국장. 네. 저것이 이제 전효옥 의원이 최근에 몇 년 전 책도 쓰고 했던 그 핵심 요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통화한 대상이 이제 꼭 최순실 씨냐? 네. 라는 뭐 확증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여러 경우에 의견을 말하자면 듣고 이렇게 한 그 대상으로 돼 있어서 하는데 마치 그 지금 이제 최순실 씨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네. 저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도 결국 최순실 씨의 최종적인 말하자면 판단 얻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심규선 대기자, 저 상황이 좀 믿기십니까? 뭔가 좀 저희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전효옥 전 의원의 눈으로는 자기가 대변으로 측근해서 모셔봤더니 결정을 잘 못하더라. 저 믿기가 어렵죠.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데 네. 사실 코멘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손본다고 그랬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기자들도 요즘 코멘트를 뭐 많이는 합니다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그 얘기, 그 뭐랄까요,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대통령이 전혀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런 네. 60살 먹은 그 여자한테 네. 저렇게 기대했을까? 그 숱하게 많은 대한민국의 인재, 네. 참모들 다 두고 네. 더군다나 국익의 마지막 천병이면서 최고의 외교관이라는 대통령이 네.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잘 믿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이게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는 순간에도 서울에 있는 자기한테 계속 전화해서 묻는 바람에 좀 귀찮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효옥 전 의원이 그러면 정윤회, 최순실 이 부부를 만나보았는지 근데 얘기를 물어봤더니 따로따로 만났더라고요. 그러나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소개합니다. 일단 둘 다 정말 교만했고 다른 사람을 아주 아래로 보는 게 느껴질 정도의 1995년에 한 방송에 인터뷰를 1시간 정도 녹화를 했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2명의 여성들과 같이 왔는데 두 여성들이 식사제를 오고 태도가 특별났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최순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하고 똑같이 생겼던 그 조카들 그 친척이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박지만 씨 쪽에 친척인 줄 알았죠. 박 대표 쪽에. 그랬는데
박지만 씨가 누구냐고 저한테 당 직원이냐고 물어서 그때 깜짝 놀랐죠. 그게 팩트예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지는 저도 모르죠. 어떤 95년인가 6년대에 봤던 최순실 씨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카들일 것 같아요. 저 장면도 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자신이 좀 대우를 잘 못 받아고 생각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두 사람을 만났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초선 의원으로 그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왔을 때 박성훈 국장, 네.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을 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 취재해봐도 예. 국회의원한테는 비서실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수석 보좌관이라고 좀 높여 부를 수 있지만 어차피 예. 4급 공무원 보좌관이잖아요. 예.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참으로 좀 이상하다. 네. 역시 항상 본인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양반이라서 어쨌든 국회의원이지만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런 직책을 특이하게 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나눠볼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정윤회 씨. 그러나 많은 부분 정윤회 씨가 어떤 그 다른 일반적인 보좌관과는 달리 상당 부분 어떤 박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진 그런 기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네. 정윤회 씨보다 더 또 안쪽에 네. 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네. 나오면서 사실은 그 영향력의 그 깊이에 대해서 쉽게 가늠하지 아직도 가늠이 네.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영예 시절에 접근했던 75년, 6년으로 돌아가면 꿈의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흉탄의 어머니를 잃은 대통령, 프랑스 유학 도중에 급거 귀국하고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던 거 저희가 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각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자, 최태민 씨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 전효옥 대변인이 직접 박 대통령의 설명으로 들었다는군요. 소개합니다. 그건 본인 책에도 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줘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길을 비켜준 거다. 내가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고 전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세계 지도자가 된들. 저는 어머니 살아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게. 글쎄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죽음을 굉장히 서럽게 울었고 서울로 돌아온 비행기에서 펑펑 운 이야기를 스스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효옥 대변인이 직접 들은 얘기 그 상황으로는 글쎄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는 것 때문에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위로 편지를 보냈는데 네. 왜 최태민한테 꽂혔는지, 네. 많은 사람들은 저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요? 라고 자문자답을 하면 대부분이 다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슬퍼하지 마. 그랬는데 최태민만이 유일하게 네.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에 꽂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은 것다기보다는 네. 전효옥 의원이 얘기해서 슬퍼하긴 했는데 네. 그걸 아주 교묘하게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네. 사로잡을 수 있는 말로 최태민 씨가 포장을 했다는 그 예문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전효옥 의원은 아이 전효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을 곁에서 모시면서 보았던 일도 적었고요. 박근혜 당 대표는 미래의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쓴 이후에 여러 가지 부담이 컸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관천 씨가 인터뷰했죠. 네. 무서웠다고. 저도 무서웠어요. 아이 걱정도 됐고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건요. 내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면모를 보았는데 주변에서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느냐? 혹시 당신과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긴 있었느냐? 아니면 혼자만 그렇게 본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 원로들 말고 육사 나왔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 뵈러 가서 제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날은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네가 꼭 그래야 되겠냐. 너 생각 좀 바꿀 수 없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비서실장을 했던 그 진영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에 가 계시잖아요. 저 장면, 진영 의원 정치인의 실명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알까란 물음을 던졌을 때 결국 아무 가급적 실명을 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성국 국장.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 유승민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있죠. 그리고 진영 아까 네. 진영 장관. 네. 자, 지금 김무성 대표는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직접 당대표와 계속 연을 맺어서 하는 건데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박 대통령이 항상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러한 어떤 측근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선친의 비극적 최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본인의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네. 어떤 본인에게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취하려 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배신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에서 실제로 어떤 믿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딱 그 예외가 되는 존재가 지금 최순실, 정윤회 씨하고 네. 그다음에 3인방이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들에게만 이들은 그때 한번 기자회견에서도 작년에 얘기했듯이 나의 비서로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른바 자기 생각을 표명하고 어떤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어떤 가리면서 정말 가까운 정치에 자신의 진정한 측근은 없는 게 아닌가. 네. 오로지 수행하는 마당쇠만 있는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구축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 그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해소되지 않는 믿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본인이 어려운 처지 있을 때 그야말로 그 파고들었던 최태민 씨와 그 딸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의진하는 정서적으로는 거기에 의진하고 물질적으로는 손발은 아까 얘기한 그런 3인방과 이렇게 의존하는 이러한 좀 폭 좁은 이러한 참모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오늘날 이런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과 불안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전혁 의원 대변인은 인터뷰는 전혁 의원이 사실은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리고 저격수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듣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옛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전혁 의원의 설명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았어야 할 거를 혹시 몰랐었던 건 아닌지, 혹시 그 내용을 가리려 했던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 아닌지 관련된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혁 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처럼 장관들이 편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고강도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모셨을 때 얘기도 꺼냈습니다. 대면 보고 얘기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피살됐다는 이라크에서. 게 알려졌을 때 제가 너무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막 지구를 하고 온갖 그걸 했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멘트를 하나를 겨우 받았던 그것도 기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대면 보거나 뭐 이런 거를 받긴 했지만 정말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듣기만 한 거죠. 무반응이었어요. 하다못해 이제 외국에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이제 갈 때 그분들한테 이제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골랐어요. 거기서 결정을 스스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선물 고르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그 결정을 못했다. 그걸 지켜보았다. 나는 그 당시 대통령이 당대표실을 모시는 대변인이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위. 세종시 이전 문제로 막 난리가 났는데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저도 감은 잡았어. 그 와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랬더니 네. 막 당황하더니 저쪽으로 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통화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미 끝났었어요. 수정안 통과됐고요.
저 장면 제가 오늘 오후에 전혜옥 전 의원을 만났는데 세종시 수정안 통과되고 이런 과정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을 내놔야 되는지를 막 망설였고 당황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어디서 전화라도 좀 통화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표가 어디론가 가서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저 장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박성훈 국장. 네. 저것이 이제 전혜옥 의원이 최근에 몇 년 전 책도 쓰고 했던 그 핵심 요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통화한 대상이 이제 꼭 최순실 씨냐? 네. 라는 뭐 확증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여러 경우에 의견을 말하자면 듣고 이렇게 한 그 대상으로 돼 있어서 하는데 마치 그 지금 이제 최순실 씨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네. 저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도 결국 최순실 씨의 최종적인 말하자면 판단 얻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심규선 대기자, 저 상황이 좀 믿기십니까? 뭔가 좀 저희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전용옥 전 의원의 눈으로는 자기가 대변으로 측근해서 모셔봤더니 결정을 잘 못하더라. 저 믿기가 어렵죠.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데 네. 사실 코멘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손본다고 그랬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기자들도 요즘 코멘트를 뭐 많이는 합니다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그 얘기 그 뭐랄까요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대통령이 전혀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런 네. 60살 먹은 그 여자한테 네. 저렇게 기댔을까? 그 숱하게 많은 대한민국의 인재, 네. 참모들 다 두고 네. 더군다나 국익의 마지막 천병이면서 최고의 외교관이라는 대통령이 네.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잘 믿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이게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는 순간에도 서울에 있는 자기한테 계속 전화해서 묻는 바람에 좀 귀찮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혜옥 전 의원이 그러면 정윤회, 최순실 이 부부를 만나봤는지 근데 얘기를 물어봤더니 따로따로 만났더라고요. 그러나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자, 전효옥 전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대면 보고를 받아도 뭔가 추가적인 질문이 없이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종시를 설치하는 문제, 당시 제 친이계 친박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의 야당과 여당의 관계인데 특별히 그 반응을 내는 것도 전화로 상의하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난 전효옥 전 의원의 얘기 그 장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